모르겠다고 계기가.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높이가 8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 중에 부피가 최대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x다 이렇게 하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 자, 그 다음에 요런 도형은 우리 1학년 과정 할 때도 했잖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잖아. 그럼 닮은 비가 4대 8이니까 1대 2다, 그지? 그럼 요 길이가 x면 요 길이는 2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밑변의 길이가 x면 높이는 2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자, 요게 2x면 자, 부피는 파이 x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자, 높이는 요까지가 높이인데 전체 길이가 8이잖아. 그럼 높이는 8-2x다. 8-2x. 자, 그리고 x의 범위는 요 길이는 지가 아무리 길어도 요 길이보다 길 수는 없지. 그래서 여기서 x는 0에서 또 4다 하는 거 알 수 있다. x는 0부터 4가 됐다. 자, 이제 마이너스 파이 요거 전개식입니다. 마이너스 2파이 x의 세제곱 더하기 8파이 x제곱. 자, 요 식을 fx라고 두면 요 fx가 이제 부피에 나와. 그럼 지금 뭘 구하라 했냐면 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밑면의 반지름, 즉 요것이 최대 값을 갖는 x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최대 값을 갖는 x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미분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6파이 x제곱 16파이 x. 자, 마이너스 2파이 x까지를 묶어버리면 요거는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그럼 요거는 0하고 3분의 8이 0이 되는 그 값을 갖는 x 값이지. 그리고 최고창이 음수네. 최고창이 음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값이 0일 거고 요 값이 3분의 8이다. 자, x는 어디서부터 보라 했냐면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은데 여기 4는 여기 있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부분만 보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 최대가 되는 x는 요때네, 그지? 그래서 그 x가 3분의 8일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3분의 8이 되게 해주면 이 부피가 가장 커지게 된다. 요거는 좀 쉽다, 그지? 요 도형은 좀 도형하기가 좀 쉽잖아. 그래서 요런 삼각형 꼴이 나타날 때는 항상 닮음 쓴다는 거 잘 기억해. 요 닮음을 못 찾으면 식을 풀지를 못해요. 그게 74. 자, 75는 이게 9란 말이에요. 9. 9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요게 반지름이지. 요게 요 반지름이 어디서든 다 같은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어디서든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빨간 길이하고 8을 더해준 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높이는 8보다 크다고 돼 있지. 그 밑에 보면 8보다 크다는 말은 요거보다 더 높이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이 길이가 반드시 양수로 존재를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 길이를 x다 이렇게 두죠. 이 길이.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을 y다 이렇게 둘 거야. 요 반지름을 y다.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려고 해요. 부피가 최대가 되는 x를 구하면 되네, 그지? 그러면 이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자, 지금은 무슨 관계 있냐면 x제곱 y제곱의 합이 8, 8이 64가 되네. 이렇게. x제곱 y제곱의 합이 64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피는 뿌리니까 3분의 1 파이 r제곱. 자, 파이 y제곱
y죠. 그 다음에 높이는 x 더하기 8 이렇게 되네. x 더하기 8. 높이는 x 더하기 8. 자, 여기서도 봐. 요거를 수선 내리는 건 다 생각할 거 아니가. 요 반지름까지도 당연히 다 생각을 해. 요거를 끌 줄 알아요. 파란 부분. 그래서 그게 바로 반지름인 8인 거야. 자, 거기로부터 요런 xy 사이의 관계가 보이잖아. 자, 우리가 식을 만들고 나니까 변수가 여기 x도 하나 있고 y도 하나. 변수가 두 개가 생겼지.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거는 변수를 빨리 없애줘야 돼. 그 지금은 y제곱을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밑에 y제곱자리 집어넣을 거네. 3분의 1 파이. 자, y제곱은 64 마이너스 x제곱. 거기다가 x 더하기 8 이렇게 돼. 요거 정리하자. 마이너스 x 3성 마이너스 8x 제곱 그 다음에 64x 그 다음에 64 곱하기 8 2의 6성 2의 3 2의 9성 512네 그게 그죠? 자, 이제 요까지 다 정리해주면 부피는 3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x 3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 파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64 파이 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512 파이. 자, 이게 부피란 말이야. 이 식을 fx란 거야. 자, 그리고 요 x의 범위부터 찾자. 요 x는 밑에 있는 요 수선의 길이는 아무리 길어도 8까지는 갈 수 없겠지. 그래서 0에서 8까지 요 사이에 있는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는 0에서 8까지의 값을 갖는다. 자, 해서 최대가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f'x는 마이너스 파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 파이 x 더하기 3분의 64 파이. 자, 마이너스 파이만 묶어버리자. 그럼 x제곱 더하기 3분의 16x 더하 마이너스 3분의 64. 자, 3분의 1도 같이 묶어내야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64. 자, 이거 인수분해 볼까? 1, 3, 8, 8 하면 24에서 8 되네, 그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 x 더하기 8 3x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최고창이 음수기 때문에 0 되는 게 두 개 나오는데 그 값을 갖는 경우지. 그래프는 요렇게 될 거고 요 값이 마이너스 8이고 요 값이 3분의 8이다. 자, 우리는 어디서 생각해야 되느냐면 여기서만 생각해야 돼. 0에서부터 8까지만 생각해야 돼. 그 0부터 8까지 가는 중에 요렇게 되는 부분 중에 요게 최대값이네, 그죠? 그래서 x가 3분의 8입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는 x값은 x가 3분의 8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때 뭘 구하라 했어? 높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 높이는 3분의 8하고 8하고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8 더하기 3분의 8일 때 3분의 32다. 자, 요것도 이제 요게 74분보다는 어려운 거예요. 74분보다. 무슨 관계 때문에? 요 8을 생각 못해서 아마 못 푸는 사람들 많을 거야. 여기 75. 76은 조금 더 어려져서. 도형이 자꾸 어려져서 그런 거지. 뭐 이 식은 봐 똑같잖아, 그지? 뭐 분수 같은 게 막 있어서 그렇지. 자, 76. 자, 이렇게 대각선 건다, 대각선. 이렇게 대각. 이쪽도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그러면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x를 다 1로 볼 거야. 모든 모서리 길이 다 1이야. 1. 그러면 부피를 구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의 부피는 어떻게 돼? 그거를 세제곱을 하면 되는 거야. 그지? 3배니까. 길이가 3배니까 부피는 세제곱비니까 세제곱을 해버린 거야. 원래 있던 부피의 세제곱. 여기서 구한 부피의 세제곱. 숫자가 클 때는 그렇게 줄여서 하는 게 편하다 했다. 그지? 자, 이제 여기서 바닥에 수선을 내릴 거야. 수선을 내리면 타고 요선까지 이렇게 연결되겠지.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연결시키면 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해서 어느 도형을 보느냐면 여기 요 도형을 보는 거야. 그럼 그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요 길이는 1이야.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뭐냐면 전체 대각선 길이의 반이지. 여기 1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2네, 루트 2. 그거의 반이니까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네. 2분의 루트 2. 자,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루트 1 빼기 요거 제곱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했더니 요게 2분의 루트 2가 되네. 그게 바로 요 길이가 되네. 요 길이도 2분의 루트 2가 됐다. 이게 높이야, 높이.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야. 그리고 요거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지? 요거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자, 이제는 어느 두 도형을 보느냐면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전체 이 삼각형. 여기 닮음이란 거 알겠지? 요 녹색 삼각형이랑 이만큼 이 삼각형은 닮음이잖아. 자, 닮음인데 밑변과 높이가 길이가 똑같아. 밑변과 높이가 길이가 같아. 그럼 요 길이를 x라고 할 거예요. 요만큼 길이를 x다 라고 두면 요 길이도 x가 된다. 여기서는 요걸 찾을 줄 알아요. 요 길이가 x가 되면 요 길이도 x가 돼요. 왜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해놨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기 때문에. 어디를 잘라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닮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x라면 요만큼 또 x가 돼요. 이제 위에 있는 이 밑면을 봐. 요거는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에서 요렇게 잘랐을 적에 요 x라는 게 바로 요 길이지, 요 길이. 그럼 요 길이가 x면 요 길이는 루트 2x로 쓸 수 있다. 요 길이는 루트 2x. 그럼 루트 2x가 뭔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밑넓이는 어떻게 돼? 요거 제곱하면 되니까 2x 제곱. 요게 밑넓이야. 곱하기 요만큼이 높이다. 그지? 이 높이는 전체 높이에서 x만큼 빼면 되잖아. 전체 길이에서 요 x만큼 빼면 그게 요만큼의 길이가 되잖아. 그럼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요? 2분의 루트 2. 전체 길이가 2분의 루트에서 위에 있는 거 x만큼을 빼주면 그게 요 육면체 직사각 기둥의 높이다. 민지 멍 때리고 있다. 왜 때리는데? 갑자기 왜 때려? 그래서 이게 바로 부피에 해당하는 fx다. 자, x를 뒀기 때문에 x 범위 잡아야 돼. x 범위. 자, x는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요 길이는 지가 아무리 커도 이것보다는 클 수는 없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 2분의 루트 2네. 그래서 x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아. 이거 놓치면 서술형 하면 다 감점이야. 서술형 아닐 때도 이거 없어도 그냥 그 값이 항상 답이기 때문에 답을 쓰면 되는데 요걸 놓쳐버리면 다 감점당해. 자, 이제 이거는 저 도형은 조금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식이 훨씬 간편하네 아까 그보다. 그래서 fx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루트 2x의 제곱. 자, 또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2x 마이너스 2x를 묶어주면 3x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역시 요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그 값을 갖는 x 값이 0하고 3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0하고 3분의 루트 2. 이제 여기서 보라 했잖아. 그지? 0보다는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는.
요렇게 되는 요 값들 중에, 요건 fx 그래프지, 요 값들 중에 요 값이 최대잖아. 그래서 최대가 되는 x 값은, 자꾸 민지 왜 그래, 요게 최대값이다, 그지? 그럼 지금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직접 x 대신에 2분의 3분의 루트 1을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면 그게 최대값이 된다. 이제 좀 낫나? 활용 2는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이야.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 자,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이 또는 4차 방정식이 건이 몇 개 있노를 물은 거야. 건을 물은 게 아니지. 건이 뭐고 이거를 물은 거는 방정식 풀어줘야 되거든. 근데 건이 몇 개 있나 개수를 물은 거잖아. 실건의 개수야. 이게 제목이 실건의 개수.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볼 때는 바로 교점의 개수. 이 개수를 묻는 거는 다 뭘로 접근해야 되느냐면 그래프로 접근한다는 요게 일단 기본이 딱 돼 있어야 돼. 개수를 묻는데 방정식을 막 풀려고 하면 안 돼. 개수를 묻는 거는 접근을 그래프로 하시오 이런 말이야. 해서 요 식을 fx라고 두면 f'x 미분한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무조건 내가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야 돼. 물론 2차식 같은 거는 미분 안 해도 우리 그 값이 바로 꼭지점이기 때문에 미분 안 해도 그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2차식은 미분해서 푸는 게 아니고 바로 푸는 거다. 자, 3을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해서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되네, 그지?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야. 자, 이렇게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 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되지.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그 값을 갖지 않을 때는 요 x축이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증감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감소하는 게 생기는 게 없고 그대로 쭉 해서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만 생길 수가 있다. 한 개. 그래프를 그렸을 적에 x축하고 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아직 따라보면 돼요. 우변이 0이기 때문에 x축과 이 개수가 몇 개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치? 2번. 역시 요거를 fx라고 두면 f'x는 4x의 3성 마이너스 8x. 이제 4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4x에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0 되는 게 세훈이 또 잘라고 살폼 잡는다. 죽는다. 내가 항상 감시하고 있어. 요주인물들은. 그럼 4차식인데 미분에서 0 되는 게 3개 나왔다는 말은 최고창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말이잖아. 이렇게. 이거를 미리 딱 알고 있어야 돼. 하나, 둘, 3개를 갖는 거야. 그 다음 이 식이 fx잖아 지금. 자, 이것도 이 식 나올 때마다 쌤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 식을 딱 보자마자 y축 대칭 바로 나와야 돼. 이 식을 딱 보자마자 y축 대칭이다 이렇게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식이 안 변한다, 그지? 그런 식은 다 y축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칭성을 알아버리면 그림 그리기가 훨씬 편하잖아, 그지? 대칭성을 알아. 요거 두 개는 y 값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0일 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요즘은 0, 마이너스 1. 여기 0,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즘은 x가 루트 1, 즉 x제곱이 2일 때지. 그럼 x제곱이 2니까 요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돼. 요거는 y 값이 마이너스 5고 요것도 y 값이 마이너스 5가 돼. 그러면서 요거는 딱 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근의 개수를 찾는다는 것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인가를 묻는 거잖아. 근데 요게 y가 마이너스 1이야. y가 마이너스 1이면 y 이꼴 0은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x축은. 그래서 그래프는
요쪽에서 하나 만나고 요쪽에서 하나 만나니까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된다. 이거는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 우리가 요 앞까지는 이 y 값 잘 안 구했지, 그지?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릴 때 y 값을 먼저 구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 1까지는 그래. 지금 2에서는 이 x축이 어딨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y 값들을 알아야 x축을 끌 수가 있죠. y 이꼴 0이 어디 가는가 하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 그 값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자, 78.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일단 요 식을 fx라고 두면 자,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 봐.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 자, 3을 묶었더니 x 제곱 4x 더하기 3 해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돼. 그 값을 갖고 있지. 그 값을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제 모양은 벌써 알았다, 그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요 값이 있을 거고 요 y 값이 있을까요, 그지? y 값이 있는데 x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렇게 돼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극대값의 부호와 극소값의 부호를 가지고 조사를 했잖아. 3차일 때는, 그지? 극대값의 부호와 극소값의 부호. 자, 지금 같으면 극대값, 극소값이 부호가 항상 이렇게 달라져야 돼. 최고차항이 음수라도 마찬가지야. 음수라도 극소값, 극대값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럼 그 값은 어디서 가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에서 갔잖아. 자, 그래서 f-3과 f-1을 곱하면 이게 음수다. 요게 답이 되네. f-3과 f-1을 곱하면 음수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A 범위 나오지. 2차 부등식 하나 풀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한번 다시 할게. 그 값을 갖는 3차식이야. 그 값을 갖는 3차식은 꼭 그 값을 갖는다는 게 아니잖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그 값을 갖는 3차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 값을 갖는 3차식에. 그럼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있다 있지. 실근의 개수가 3차니까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 자, 2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1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차수가 홀수차가 되면 근을 갖지 않는 경우는 생길 수가 없다. 근은 무조건 갖게 돼. 한 홀수차일 때는. 그럼 3개를 갖는다는 것은 3개를 가질 때는 뭐 어떻게 부호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있다, 그지? 외우지 말고 그래프 생각하면 되잖아. 요렇게 x축이 있을 적에. 그래프는 이제 최고차항이 양인 경우만 따질게.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려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극대값, 극소값이 이렇게 부호가 다르면 됩니다.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음수가 되면 된다. 그러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거는 항상 3개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수, 음수니까 중간에 x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값을 가질 때 이야기다. 그 값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2개만 갖는 경우는 이렇게 돼. 하나가 이렇게 중근이 됩니다. 하나가 이런 식으로 중근이 돼버리면 이거는 실근의 개수가 2개밖에 없지. 이렇게 중근이 됐다는 말은 극값 중에 한 개가 이렇게 0이 돼가 있는 거야. 0. 극값 중에 한 개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극대와 극소의 곱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중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만 갖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만 갖는 경우. 극값을 가질 때 이야기다. 그래프 항상 이렇게 생길 때 이야기다. 하나의 실근만 가질 때는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지? 그럼 지금은 봐.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양수잖아.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음수네. 극값의 부호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0보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0보다 크다.
요 빨간식은 외우는 거 아니라 했다, 그지? 외우지 말고 그냥 그래프를 생각해서 부호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것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가지고 따지더라, 그렇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항상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을 갖지 않을 때 이야기예요. 그럼 그 값을 갖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야? f'x가 요 방정식의 판별식, 근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근이 나오거나 허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근이 나올 때는 판별식 0이 될 때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0이 될 때는 그래프 이렇게 된다 했지. 요렇게 잠시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런 게 없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됩니다. 자, 요런 경우가 이제 그 값을 가질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몇 개를 가져? 무조건 한 개의 실근밖에 안 갖는 거예요. 그 값을 갖지 않을 때는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 됩니다. 계속 증가해 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요까지는 3차 같은 경우는 딱 정리해도, 요걸 정리하고 4차까지도 딱 정리를 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억수 쉽게 풀어져. 문제 자체를. 자, 이제 79번은 뭐야?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근을 갖는데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가져야 돼.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을, 결국 몇 개를 간단 말이야? 세 개를 갖는 거야. 그냥 세 개를 갖더라 해버리면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면 되지. 그냥 세 개를 간다 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요런 조건을 갖는 형태의 근이 있다는 거야.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x축과의 교점을 생각하지 말고, 자, 요 식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3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자, 마이너스 2는 k 이렇게 될 거예요. 요 식을 k 이렇게. 자,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 요 식을 fx라고 합니다. 그리고 y는 k.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는 의미잖아요. 이제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x축하고 교점이 아니다, 그지? y 꼴 k라는 요 직선과의 교점이 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식은 고정을 시켜줘야 돼.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하나를 고정한다는 말은 여기에는 k 같은 게 들어있으면 안 돼. 그래서 k가 있는 식, k가 없는 형태식. 그래서 요 fx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 제곱이고 세제곱. 자,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9 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해서 요 놈이 마이너스 1이고 요 놈이 1이 됩니다. 자, 이제 요 값을 알아보자. 요 값을 알아보면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자. 그래서 f 마이너스 1과 f1을 계산하면 f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2에서 4가 되고, f1은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네, 그죠? 즉, 요 값이 4야, y 값이. 자, 요 값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이제 x축이 그런 게 아니고 y 꼴 k라는 게 그랬을 적에 양수 쪽에서 두 개를 만나고 음수 쪽에서 하나를 만나야 돼. 그럼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y축은 그 사이에 이렇게 있겠지. y축은. 그 다음에 x축은 어딨냐면 요게 0일 때 마이너스 2네. 0일 때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0일 때 요게 마이너스 2야. 요 값이. 그럼 0은 마이너스 2고 요게 4니까 0은 그 위에 있겠죠. 이렇게. 요게 x축이 되겠네요. 0일 때 마이너스 2니까 0은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거야. 4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요게 이제 x축이 되는 거야. 요게 내가 y 꼴 k를 끈다는 거야. 자, 껐을 적에 양수 쪽에서 두 개 만나야 되고 음수 쪽에서 하나를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꺼야 돼? 요렇게 꺼주면 되겠네. 요게 y 꼴 k다. y 꼴 k. 이해됐지? 지금 만난 두 점이 두 개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 그 다음 또 하나는 y축보다 왼쪽에서 만나니까 음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교점이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교점이 생기려면 요 K 값이 마이너스 8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 다음 뭐보다는 작아야 돼? 뭐보다는 작아야 돼? 그렇지. 요거보다는 작으면 되잖아. 그러면 항상 여기서 2점, 여기서 1점. 요런 형태로 교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족거리 붙는 형태는 하나를 고정하고 K에서 요 K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닙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K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간다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럼 고를 때도 역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풀면 되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 건 아까 정리했지. 그냥 그 식을 쓰는 게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풀죠. 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붙는 형태들은 아까 그렇게 풀지 말고 반드시 K에서 이 K를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 그것만 확실히 이해를 해줍니다. 자, 이 방정식에서 fx의 절대값이 k 요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라 했어. 그럼 요거는 fx가 k일 때 fx가 마이너스 k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도 되겠지만 바로 우리가 fx식을 절대값 식을 구해버리면 되잖아. 요 식을 직접 구해주고 그거하고 y 꼴 k 아까 k가 이게 네 실근을 가져라는 것은 교점이 4개가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fx의 절대값식 찾기 위해서 먼저 f'x부터 알아보죠. 3, 3은 9x의 제곱 마이너스 18x. 그럼 9x를 묶어주니까 x 빼기. 그래서 요게 fx네. 요게 0이고 요게 2가 되네. 그 다음에 0일 때, 자, 0 집어넣으면 0,5네, 그지? 요 점이 0,5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8, 3은 24, 4, 9, 36, 더하기 5. 29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7이지. 요 점이 2, 마이너스 7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린다. 자, 0,5니까 요렇게 올라가다가 5,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7이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됩니다. 요게 5고 요게 마이너스 7이 이게 fx거든요. 요게 2가 되고 자 이건데 전체 절대값이야 그지? 자 전체 절대값은 x 위는 가만히 두면 돼요. 이렇게 x 위는 가만히 두면 되고 x축 아래에 있는 음수 부분을 x축에 대칭을 해서 양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건 7까지 가야 되겠죠. 7까지. 7은 5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요런 형태. 그 다음 이쪽에 뭐 요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fx의 절대값 그래프. 요게 7이 되겠지. 7이 되는데 이제는 y 꼴 k를 끌 거예요. y 꼴 k를 꺼서 교점이 몇 개 나타나 빨간 것만 보는 거예요. 빨간 그래프. 교점이 4개가 만들어져요. 교점 4개.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현재 몇 개? 3개. 이렇게 되니까 많네, 그지? 자, 요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요렇게 하니까 4개. 요렇게 하니까 3개. 올라가면 2개. 아, 4개는 바로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 K 값이 어디로 가면 되느냐면 5보다는 더 올라가야 돼. 5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고 7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요 두 개는 그래프가 교점이 4개가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실근의 개수다 개수. 실근의 개수는 전체적으로 내가 그래프로 푼다라는 요 생각부터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지금 요까지 그래프 활용에서는 다 기본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래프 안 그려지면 그냥 아무것도 풀 게 없어. 이제 어디 보라 했냐면 0보다 큰 데서만 보라 했죠. 0보다 큰 데서. 그럼 요게 음수, 양수니까 0이 여기 있겠지. 0보다 큰 데서 보라는 것은 요 빨간 그래프만 보시오 이 말이야. 빨간 그래프만 보시오.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항상 풀이가 이래. 최소값을 구하면 그 놈만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립니다. 제일 작은 놈만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당연히 모든 값이 0보다 크거나 돼. 그럼 최소값이 얼만데? 1일 때 이게 최소값이죠. 요게 최소값이죠. 그럼 F1, 자, 1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A. 이것만 0보다 커버립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9니까 A는 5보다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A 자리에 어떤 수가 오면 되느냐면 5 이상인 수가 오게 되면 요 0보다 이상인 어떤 수를 넣더라도 그 계산 결과, 즉 Y 값이 항상 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등식이 오히려 더 방정식보다 더 단순해. 계속 요 개념만 적용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라 하지 말고 시험에 이걸 a라 이렇게 둘게. 시험은 이렇게네. 이 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역시 부등식은 항상 0보다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0보다 우변을 반드시 0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3x의 4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의 3성 플러스 a 요것이 항상 우변은 요렇게 만들어둬. 우변.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제일 작은 값만 이렇게 되면 된다. 요게 풀이가 된다. 제일 작은 값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래프 그리기 전에 요식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 y축 대칭이 아니네 이 생각부터 해야 돼. 여기 3차 가능성이. 나 2차인 거지. 이거는 y축 대칭 아니다, 그지? 해서 미분해주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럼 12x 제곱을 묶어버리면 x 빼기 1. 자, 요거는 부호하고 영향 없네.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큰 데서는 증가를 해야 되고 1보다 작은 데서는 감소를 합니다. 물론 0일 때 0 되는 게 한번 생겨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최소값이 F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최소값이. 그래서 이제 이거 1 넣는 거예요. 3 마이너스 4 플러스 A.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X가 어떤 수든지 간에 이 전체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식이 더 단순하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fx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면 모든 x값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요렇게는 보통 안 하고 요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것만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 시험은 83은 이런 거라 했다, 그지? 이렇게 뭐 A 끝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자, 양 0 이상의 x에 대해서 0 이상의 수를 집어넣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하라는 말은 최소값이 0보다 커버리면 돼요. 제일 작은 게 0보다 커버리면 모든 값이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해서 요 식을 fx라고 두면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린다. 6x 제곱 마이너스 6kx. 자, 6x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k. 자, 0과 k인데 k는 양수라고 돼 있지. 0과 k니까 요게 0이 될 거고 요게 k가 돼. 자, 0보다 큰 데서만 뭐라 했네. 0보다 요 극값부터 해서 요런 값들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요 값이 최소값이네. 자, 해서 최소값은 fk가 되는 거예요. fk. 그래서 최소값 구하면 2k의 3성 마이너스 3k의 3성 플러스 1 요놈만 0보다 커버리면 돼요. 요놈만 0보다 커버리면 모든 값에 대해서 0보다 커지게 돼요. 그럼 오늘 k 3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k가 1보다 작으면 돼요. k 3성이 1보다 작으면 돼요. 답을 이렇게 쓰면 또 틀려. 뭐라고 해야 돼 답은? 이거 안 붙이면 틀려. 이거 양수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꾸 우기지 말고 답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부등식 쉽네. 방정식부터 더 쉽지. 계속 곰하면 되니까. 근데 어려운 거는 또 어렵다. 84.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가 g보다 크다를 보여야 되네. f가 g보다 크더라. 그럼 f가 g보다 큰 거를 보는 게 아니지. f가 g보다 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fx에서 gx를 뺏는 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돼. 항상 우변은 부등식 어떻게 하라 했어? 0으로 만들어야 돼. 0으로. 0보다 크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hx다 이렇게 두면 돼. 그럼 hx 정리해보면 f에서 g를 빼니까 3x의 4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의 3성 플러스 10 마이너스 k. 요게 이제 0보다 큰 거를 보여주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요 사실만 보여주면 돼요. 요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더라 해서 또 그래프 그려야 돼요. 12x의 3성 마이너스 24x의 제곱. 그럼 12x의 제곱을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역시 제곱이니까 이거는 부호가 항상 0 이상이지. 그래서 2보다 크면 양수고 2보다 작으면 음수네.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2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어디가 최소값인데? 이 값이 최소값인데. 그래서 최소값이 x가 2일 때, 최소값이 x가 2일 때는 지금은 h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이제 여기 2 집어넣는 거 여기다. 16 그럼 48 빼기 88이 64 더하기 10 마이너스 k. 요 값만 0보다 커버리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은 0보다 크게 된다. 자, 참고로 이런 4차식은 봐. 요거 풀면 답이다. 그지? 요런 4차식은 요런 4차 방정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x축이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럼 근이 없을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짝수차는 근이 없을 수도 있어. 짝수차는. 하지만 홀수차는 무조건 한 개, 최소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다. 짝수차는 근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홀수차수일 때는 무조건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홀수차일 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시간만 딱 결정해주면 위치를 구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거를 어디서만 움직이느냐면 수직선 위만 움직일 거야. 앞으로 수직선 위만. 이 평면상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좌우로 왔다가 하는 요 위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움직일 때 위치를 시간을 딱 결정해주면 위치가 예를 들어서 0을 집어넣어. 0이네. 마이너스 2네. 그럼 제일 처음에 있는 위치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점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이 위치식에다가 t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위치가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자, 그런데 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 지금부터 하는 건 다 뭐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근데 뭐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냐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나중에 뭐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부피의 시간에 대한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데 특히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이름을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우리는 속도다 이렇게 할 거야.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요게 속도예요, 속도. 그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뭘 구하는 거냐? 이 식을 t로 미분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t의 제곱 더하기 4t. 요게 바로 속도식이 됩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것을 우리는 속도다 이렇게 속도.
그럼 내가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요 속도식에다가 t 대신에 집어넣으면 돼. 그럼 0을 집어넣어봐. 출발할 때는 속도가 0이었단 말이야. 1을 집어넣고 1초 후가 되면 속도가 7이 된다. 요게 이제 속도가 됩니다. 자, 다시 이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특히 뭐라고 부르느냐면 가속도다 이렇게 불러.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속도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미분해주면 6t 더하기 4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속도를 구하셔야 하면 요 가속도식에다가 시간만 대입을 해주면 그게 가속도가 됩니다. 자, 다시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위치를 한번 미분해 준 거를 속도,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가속도.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라고 부르고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여준 거야. 그 다음에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속도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라. 그럼 t 이꼴 2일 때 시간만 결정하면 돼.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t 대신 2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4, 3, 12 더하기 8 해서 20이 되는 거야, 속도. 자, 그때 또 가속도를 구하려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4 해서 16이 된다. 이게 이제 가속도. 가속도를 구하라 했다. 그럼 가속도식을 구해놓고 시간만 대입을 해줍니다. 속도를 구하라 했다. 속도식을 구해놓고 시간만 대입해주면 그거를 우리는 속도다 이렇게. 위치를 구하라 했다. 그럼 위치식에다가 시간만 대입을 해주면 그게 위치가 됩니다. 속도, 가속도 나와서 또 막 어렵게 느껴지지 말고 그냥 시간에 대한 변화율, 즉 미분된 식인데 그 이름을 그냥 속도, 가속도라고 이름만 그렇게 붙여줬다 생각하면 돼. 이 시간의 변화율 중에서 특히 이런 거를 속도다, 가속도다 이렇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2일 때 속도와 가속도, 그럼 속도식은 한번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 요게 속도식이에요. 그럼 가속도식은 한 번 더 미분 6t 마이너스 12, 요게 가속도식이에요. 자, 거기다가 t 대신에 2를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그게 1번 답 속도 가속도가 돼요. 자, 그 다음 2번을 잘 이해해야 돼.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자, 내가 지금 어디만 움직인다 했나? 수직선 위만 움직인다 했지.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어떤 위치가 있을까요? 그럼 거기서 처음에 이렇게 움직였어. 자,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자, 요거는 속도가 양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속도가 음이 될 때는 이렇게 움직여요. 속도가 양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속도가 음이 되면 음의 방향으로. 요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됩니다. 그럼 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어디서 구해주면 되느냐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요건 어디 찾냐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럼 속도식이 나와 있네. 속도식이 3을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9 3. 그래서 t-1 t-4. 자, 속도식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요렇게 되는 요게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 언제 바뀌냐면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즉 속도가 1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1초부터 3초까지는 다시 음의 방향으로 달리다가 3초부터는 다시 양의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요 1과 3 요 시각에 속도가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답은 1이 되겠죠. 그제?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은 1이에요. 그럼 문제를 또 이렇게 내. 점 P가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뀔 때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럼 속도는 뭐겠노? 당연히 0인 거죠. 운동 방향이 바뀌려고 막 일로 가다가 반대로 돌아서려면 무조건 안 쓰고는 못 돌아설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의 속도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요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그 값을 갖는 그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될 때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모두 구하라. 모두. 그러면 속도식은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이니까 1, 3, 2, 4, 2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럼 요 식이 속도식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4가 돼. 그럼 속도가 바뀌는 시각은 4라고 하면 되겠지. 4. 출발하고 나서 이야기니까, 그지? 출발하고 나서 이야기니까 t는 무조건 양수에서만 생각해야 돼. 모두 구하라 했는데 한 개밖에 없네. 4초 후에 속도가 바뀌었다. 무슨 내려? 승희 한 건 했네. 뭐라 해야 되나? 248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0 되는 게 2하고 3분의 4니까 3분의 4하고 2가 되니. 그 답은 3분의 4, 2. 자, 가속도를 구하라 했지. 그럼 일단 가속도 식이 있어야 돼. 거기다 t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속도는 6t 제곱 10t. 그다음 가속도는 12t 마이너스 10. 여기다가 이제 t만 집어넣으면 돼. 자, 그 t가 어떤 t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 했다, 그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속도의 부가 변할 때 양에서 음이든 음에서 양이든. 그래서 속도식을 일단 구해보면 6t 제곱 마이너스 10t 그럼 2t 하면 3t 마이너스 5 그럼 0과 3분의 5니까 t가 3분의 5에서 속도가 바뀌지. 그럼 여기다가 t에 3분의 5를 집어넣으면 그때의 가속도가 돼요. 가속도를 구하시오 하면 가속도식을 먼저 구해놓고 그 가속도식에다가 시간만 대입하면 되는데 그 시간을 운동 방향이 바꾸는 시각이다 했기 때문에 속도의 부가 바뀌는 지점. 그 시각을 구해서 가속도식에 대입만 해버립니다.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고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라 했지, 결론적으로. 그럼 속도식과 가속도식이 필요하겠네. 3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이 되고 가속도는 6t 마이너스 16이 되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t만 대입하면 답이야, 그지? 그 t를 찾아야 돼, 그 t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럴 때 점 p가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 요때의 t를 찾아내야 돼. 점 p가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원점에 되돌았다는 것은 이 위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이 말이지. 위치가 0이 돼버리면 원점에 돌아왔다는 뜻이야. 자, 풀면 t를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그럼 여기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4초네, 4초, 그지? 그럼 여기다가 t는 4를 대입을 해주면 그게 속도와 가속도가 돼. 그죠? 그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직선 위. 자, 그 수직선을 세로로 90도로 딱 세워버리면 이제 뭐가 돼? 수직 운동이 되는 거야, 그지? 그것도 역시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즉 일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이 되는 거야. 일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이 되는 거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중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속도 그래프에 이거는 자, 제일 처음 출발할 때 속도는 얼마인데? 0이지 뭐. 0,0이. 이 속도 그래프야. 자, 출발하자마자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음의 방향 반대로 음의 음수 쪽으로 움직이는데 속도가 어떻게 돼? 속도가 아니고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A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빠르기가 점점 느려지다가 B 시각이 됐을 때 딱 멈춘 거예요. 이제 양의 방향으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지? 빨라졌다가 C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가다가 다시 속도가 점점 떨어지네. 떨어지다가 또다시 멈춘 거예요. 속도가 0이 됐다는 게 멈췄지. 다시 거기서 음의 방향으로 점점 빠른 식으로 촥 이렇게 가. 그런 운동. 속도식을 보고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럼 t 이꼴 a일 때 점 p의 가속도. 자, 이게 속도 그래프. 그래서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위치 그래프 같으면 요게 예를 들어서 1을 하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 이게 위치 그래프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 위치를 미분한 상태잖아. 그지? 접선의 기울기니까 거기다가 t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바로 1초가 됐을 때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자,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자, 요게 1이야. 1.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 t 이꼴 1일 때 가속도를 나타내요. 가속도. 지금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그래프. 이게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지.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그 값이란 말이에요. t 이꼴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럼 그 가속도는 0이다. 맞지? A부터 C일 때, 자, A부터 C까지 전피의 가속도는 양의 값을 갖는다. 자, A부터 C까지는 요까지잖아요. 요까지. 여기서는 접선을 기울기들이 계속 양수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항상 양의 값을 갖더라 하면 요것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일 때와 D일 때. 자, B일 때, D일 때야. 자, B일 때는 여기고, 그 다음 D일 때는 여기네, 그제?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더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맞지? 자, 그래서 이거는 기역, 니은, 티것이 모두 참이다. 하나, 191. (191은) 우리 수직선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 똑같은데 단지 운종을 이렇게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는 요거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 요게 지면이에요. 지면. 자, 지면에서 위로 이렇게 쏘아 올렸지. 그럼 언제까지 올라갈까? 당연히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요. 그럼 속도가 0이 되면 또 어떻게 돼? 다시 똑같은 길을 따라서 그대로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겠지. 이해되나? 요렇게 올라가는 거나 요렇게 내려오는 건 완전히 반대 운동이에요. 반대 운동. 제일 처음 던질 때의 속도. 그게 샥 내려오면 요 속도.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섰다. 그지? 자, 지면에 떨어질 때라고 하면 이 무슨 뜻이야? 지면에 떨어질 때 하면 높이가 0이다 이 말이야. 지면에 도착했다는 말은 높이가 0일 때 이 말이야. 자, 최고 높이에 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 속도가 0이 될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그래? 그러니까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말은 속도가 0이 되는, 올라가다 딱 서는 순간 더 이상 못 올라가지.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수직 운동을 할 때. 지면에서 30m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x라고 하면 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높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치라고 표현 안 하고, 그지? 그럼 이거는 위치하고 똑같은 의미로 써요. 지면을 0,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은 속도식이 필요하네, 그지? 속도가 0이 될 때니까. 그 속도는 미분하면 되니까 30-10t가 돼. 30-10t.
그럼 이게 0이 될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기 때문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 시간은 3초분에 3초. 3초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가 딱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라기는 뭘 구하라 했어? 그때 높이를 구하라 했지. 높이는 항상 높이식에 대입을 해야 돼. 시간을 요 높이식에 대입을 하면 돼. 높이는 3을 집어넣으면 90 마이너스 95 45 해서 45m가 된다. 45m까지 위로 올라간 거예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했다.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물체가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높이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치?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 하는 거는 높이가 0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5t를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6. 즉 6초네 6초. 떨어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t가 6이 되는 순간이야. 그럼 그때 뭘 구하라 했어?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속도식에 6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지? 그럼 6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0m/s 이렇게 돼. 자,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는 이제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어. 지면에서 할 때는 여기서 30의 속도를 위로 올렸잖아. 그러면 떨어질 때는 방향만 바뀌지 반대로.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반대인 상태로 크기는 역시 30이 된다. 30으로 던지면 올라갔다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또 30이 되는 거예요. 그 30인데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 그치? 어느 스카이다이버가 지상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초 동안 자유낙하를 한다. 25초 동안. 그러면 25초가 되면 어떻다는 뜻이야? 지면에 떨어졌다는 말이야. 그죠? 25초가 되는 순간 지면에 딱 떨어진다. 그 시간이 총 25초가 되는 거야. 이 스카이다이버가 뛰어내린 지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이렇게 표현이 돼. 이게 높이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데? 25초 동안 낙하 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상 2000m 높이에서 다이버의 낙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속도식이 있어야 되네. 그럼 속도식이 뭔데? 요거를 미분하면 속도식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0t. 그럼 이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만 알면 돼? 당연히 시간만 알면 되지. 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지상 2000m 높이에서 했다. 그럼 높이가 뭔데?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4000 이게 높이잖아. 높이. 그 높이가 2000이 되는 시간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높이가 2000이 되는 시간. 그럼 5t 제곱이 2000이니까 t 제곱이 5, 4, 20. 5t 제곱이 2000. 그럼 t 제곱은 5, 4, 20. 그럼 t는 20이 되는 20. 그지? 자, 딱 떨어지고부터 낙하를 25초 동안 하는데 2000m가 되는 거는 20초가 되면 돼. 20초가. 그럼 그때의 속도를 구하려니까 여기다 20을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2000m/s. 마이너스 200m/s.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속도, 가속도 있다. 그지? 속도, 가속도도 뭐라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 특히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그냥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속도라고. 그 다음에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속도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는 부피의 변화율도 있을 거고, 뭐 넓이의 변화율도 있을 거고, 이제 시간으로 표현된 어떤 거든 간에 그거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부피의 변화율은 뭐 따로 뭐 속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부피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이름을 속도, 가속도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부피의 변화율, 그냥 부피 변화율을 찾는 거예요. 부피가 변하는 속도 이런 뜻이지, 그지? 사실은. 자, 그림과 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10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했다 이 말이에요.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했다. 자, 그러면 t초 후에는 어떻게 될까? t초 후는 높이가 어떻게 돼? 당연히 2t지 뭐, 높이가.
자, 이 그릇은 높이랑 반지름이 길이가 항상 같지. 닮음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도 이 길이도 2t가 됩니다. t초 후에는 물이 이만큼 담겨 있는 거야. t초 후에. 높이가 1초에 2씩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럼 t초 후에 높이가 2t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 또 2t가 됩니다. 자, 이때 부피를 표현하죠. 부피. 자,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그럼 4t 제곱에 곱하기 높이 2t 이렇게 돼요. 자, 정리하면 3분의 4, 2, 8 파이 t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자, 뭘 구할 거냐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즉 요식을 미분하면 8 파이 t의 제곱 이렇게 돼요. 8 파이 t의 제곱. 언제냐면 2초 후다 말 2초 후.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 8, 32파이네. 세제곱 센치겠지, 부피니까. 이렇게. 부피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미분해서 시간만 대입하면 됩니다. 단지 이제 속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내용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자, 부피의 변화율을 하나 구해봤고. 자,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자, 지금은 요게 뭐 특별히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학교 가면 이제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키가 1.8인 학생이 높이가 3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0.8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왔지 지금. 자, 오게 되면 여기서 요까지가 뭘 해당하느냐면 그림자 길이야. 요 x가 그림자 길이. 그럼 그자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봐. 여기 봐. 제일 처음에 내가 이 가로등 안에 속 들어있었다면 그림자 길이는 0이겠지. 0. 그래 조금 걸어 나와서 그럼 그림자 길이가 이렇게 되겠네. 조금 더 걸어 나와서 그럼 그림자 길이는 이런 식으로 돼 있겠네. 조금 더 걸어 나와서 그럼 그림자 길이는 이렇게 되겠네. 조금 더 걸어 나와서 그럼 그림자 길이는 이렇게 되겠네. 변해가는 모양 알겠지? 이런 식으로 길이들이 요렇게 자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요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 길이야. 그래서 그림자 길이 현재는 이 길이가 그림자 길이야. 지금은 요렇게 되면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여기 있단 말이겠지, 그지? 그 다음 그림자 길이는 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림자 길이가 변하는 속도. 요게 어떤 식으로 길이가 변해가고 있는가 그 속도 차이.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란 말은 요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문제. 자, 그럼 그림자 끝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내가 제일 처음에 요 안에 딱 들어있었어. 내가 이렇게 싹 나오고 있어. 그럼 그림자는 어떻게 돼? 제일 처음에는 그림자 끝이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쭉 걸어 나온다 생각해봐. 그럼 요 점이 어떻게? 요렇게 움직이다가 요 상태가 되면 요렇게 쳐요. 그림자 길이가 아니고 그림자 끝. 여기서 내가 움직이는 상황을 상상을 해봐. 그림자 끝만 있다 생각. 끝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다 현재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림자 끝은 이만큼이 그림자 끝이 되는 거야. 이만큼의 길이가 그림자 끝이 되는 거야. 그림자 끝. 그래서 지금은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 했지. 자, 또 뭘 구하라 할 수 있냐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도 하는 거야. 그거는 dy dt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1번이라고 하면 자, 항상 2번도 알아야 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이 말은 dy dt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보고 dx dt를 구하라는 건지 dy dt를 구하는 건지 이거를 잘 구분해 줘야 돼. 어렵다 나중에 너가 보면 어려워. 지금은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x가 뭐고 y가 뭐다는 거를 먼저 정리했다. 자, 요 길이를 x라 한다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 요 길이는 매초 0.8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역시 t초 후 이렇게 하는 거야. t초.
그러니까 t초 후에 요게 0.8t가 될 거 아닙니까? 매초 0.8m씩 움직였으니까 t초 후가 되면 요 길이는 0.8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요거 구하라 했어. dx dt. 자, 어떨 때는 요거 구하라 할 수도 있어요. 요거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dy dt를 구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x와 y를 모두 다 구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x, y를. 그럼 x, y가 뭐로 표현이 되겠노? t로 미분한다는 말은 당연히 t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x하고 y가 t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t는 딸랑 어디 들어있어?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있네, 그지? 요 식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식을 만든다, 먼저.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네. 그래서 1.8일 때 x가 되면 3일 때 y가 된다, 이 말이죠. 1.8일 때 x가 되면 3일 때 y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b가 하나 성립하고. b 정리할게. 3x는 1.8 y다. 3x는 1. 요렇게 생긴 b가 하나 만들었어. 또 뭐가 하나 있냐면 그림에서 봐. y는 x랑 0.8t를 더했는가 왔잖아. 그래서 y는 x 더하기 0.8t가 됩니다. y. 또 요런 관계식 하나. 자, 이 두 관계식을 이용해서 x도 t로 표현하고 y도 t로 표현합니다. x, y를 모두 t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x도 t로 표현하고 y도 t로 표현해야 돼. 자, y가 요거기 때문에 요걸 여기 집어넣자. 그럼 요 식은 3x는 1.8. 자, y 자리에 x 더하기 0.8t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요게 1.8t x가 이렇게 넘어오면 요쪽 1.2x가 되겠지. 자, 그게 1.8 곱하기 0.8t만 남아요. 전개식에서 x는 미리 넘겼다, 그지? 그럼 x는 1.2를 나눠주면 되지. 1.2에 1.8 곱하기 0.8t. 자, 요거 약분하면 10을 곱하고 약분했다 6이 12, 6, 3은 18 이렇게 되지. 그럼 요게 약분하면 0.4. 그럼 1.2t네, 그지? 1.2t. 자, x는 그래서 1.2t야. x는 1.2t. 자, x가 요 1.2t면 여기 1.2t 집어넣어봐. y는 2t가 돼. y는 2t. x가 1.2t면 요 식에 집어넣으면 y는 2t가 돼. 자,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뭔데?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이기 때문에 dx dt를 구하란 말이지. 요거 미분하면 얼마인가를 물었기 때문에 1.2m/s입니다. 만약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했다면 dy dt야. 그러면 2m/s. 자, 저 위에서 공을 지금 떨어뜨린 거예요. 위에서 공을 떨어뜨렸어. 그럼 공이 밑으로 떨어지겠네. 자, 그 떨어지는 경로가 요 끝점은 요렇게 오겠네. 여기서 탁 받치겠지, 그제? 요까지 딱 내려오다가 요 경사면에 공이 탁 부딪혀서 그 부딪히는 순간의 공의 속도 찾는 거예요. 충돌하는 순간의 공의 속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이 요렇게 돼갈게요. 어디서 부딪힌 거를 잘 이해해. 이걸 점선 쭉 그려놨다, 그제? 점선이 쭉 내려오다가 그 점선이 최초로 요 경사면과 만나는 곡에 부딪히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순간 요 공의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그게 문제예요. 요 순간 요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자, 먼저 이 공을 지금 요런 상태로 보면 여기가 요렇게 수직이라는 거 알겠지? 여기가 서로 수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접선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요게 60도지.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요 삼각형에서 보면, 자, 그 삼각형을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삼각형에서 보면 요 각이 30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요 각이 60도라는 말은 요 각이 30도예요. 그 다음 이거는 공의 반지름이지, 반지름. 공의 반지름은 지금 반지름이 2분의 1이 했다, 그지? 요게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30도, 60도, 90도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가 2가 되네. 1이 되네.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요 길이는 2가 되네. 1이 되네. 왜 자꾸 이래. 요거 2배란 말이에요. 그지? 요게 1이 된다라는 말은 이 공이 밑으로 떨어지면 공의 중심은 높이가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공의 중심의 높이를 h를 할 때 h가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h가 얼마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 그 시각을 찾아야 됩니다. 공이 요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21m만큼 높이에 있다. 그지? 거기서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공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겠지. 공의. 그러다가 20이 되는 순간이죠. 그때 딱 부딪히는 거예요. 20이 되는 순간. 아, t가 일단 20이에요. 20. 아, t가 아니고 h가 높이가 요 순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요 순간에 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속도는 항상 속도식에 찾는 거지. 마이너스 10t 이게 속도야. 우선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속도식에서 속도를 찾아야 돼. 그럼 그거는 마이너스 10t가 되고 이제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찾으면 돼? 이제 t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t는 어느 순간이냐면 높이가 높이가 20이 되는 순간에 높이가 20. 그럼 높이가 어딘데? 이게 높이잖아. 그럼 21 마이너스 5t 제곱이 20이 되는 요 순간. 그럼 5t 제곱이 1이 되니까 t 제곱이 5분의 1. 뭐 이런 수가 나와. t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돼. 딱 부딪히는 순간은 요 순간이에요. 요 순간. 그럼 그때 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요 t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어주면 그게 부딪히는 순간의 속도다. 요 길이가 지금 1이잖아요. 그지? 그럼 바닥에서 높이가 1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20이 되는 순간. 20은 여기가 20이잖아요. 요게 1이 되는 순간. 1이 돼. 그럼 5t 제곱이 20이 되고 t 제곱이 4니까 t는 2가 되네. 그지? 그럼 요렇게 떨어지는 요 순간 2초 후다며. 요 순간. 그 2를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m/s다.